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 수준이 여전히 높다며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상해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도 최대 2.0%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인상과 동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오늘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무기 공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33세 조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얼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극한 호우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가 32일 만에 끝났습니다. 장마가 끝이 나면서 낮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를 동반한 무더위가 시작됐고 곳곳에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올해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오늘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폭은 예상대로 0.25%포인트였습니다. Today, we took another step by raising our policy interest rate a quarter percentage point, and we are continuing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at a brisk pace.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한국과의 기준금리, 한국이 3.50%이니까 미국과 금리 격차도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인상 배경에 대해 최근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이 낮아 소득에 따른 물가 불안 요인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발표 전에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이번이 올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그리고 동결할 가능성 모두 열어놨습니다. I would say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결국 앞으로 9월을 포함해 3번 남은 기준금리 결정, 현재 3%인 미국의 물가가 목표치인 2%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달렸다는 판단입니다. 일각의 연내 금리 인하 예상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닐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3%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12% 하락해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한풀 가라앉고 전반적인 지표가 완만하게 돌아서며 금리 인상 속도 역시 조절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일을 계기로 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진 현실을 전하며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비롯해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과 세 번째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사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고 간담회 일정은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 16명은 악성 민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냥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 일이 더 커지지 않으면 그걸로 되겠지라는 마음에 버텼거든요. 대면 인터뷰에 응했던 한 참석 교사는 학부모 항의가 불보듯 뻔하다며 익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이것을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시청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선생님은 엄청난 소진을 경험하시게 되고요. 옆에서 바라보시는 선생님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관계가 아니며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사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책했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서초구 교사가 희생된 이후 너무 늦은 조치에 나섰다며 사과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학생 인권조례 개정, 학부모 책임 강화 등 3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특강을 하던 도중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언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유치원 초등교사가 150여 명이 모인 1급 정교사 자견연수 특별 강의 시간입니다.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이 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교육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는 황당한 얘기를 꺼냅니다. 교사는 예비 살인자를 인정하고 살인하지 않을 공부를 대학 때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범죄에 가능성이 있으면 교사하면 안 된다. 과감하게 자퇴해라. 다소 과격한 표현의 말도 이어갑니다. 망치나 칼 가지고 상대방의 생리적 생명을 끊는 게 살인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의 자랄 수 있는 새싹을 자르는 것도 오히려는 살인이고 완전 범죄에 가깝다. 윤 교육감의 발언이 교육계에 번지며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교원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애당초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 특강 과정에서 사례를 들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다.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교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일정 연수 과정에서 진정한 교사로서의 자세나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근무 당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다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고 기피 업무에 배정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직원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A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33살에 이름은 조선입니다. 조 씨는 예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며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0년생 33살 조선입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CCTV 영상 등 현장 증거가 확보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에 내려 잔혹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후 거리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여태까지 잘못하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를 느껴왔다.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조 씨가 범행을 결심한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내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신림동 흉기 낭동 사건 이후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벌써 협박글 3건이 경찰에 접수되는 등 주민들은 계속되는 살해 예고에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신림동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며 특별 방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범행을 저질렀던 골목에 또 순찰차가 들어옵니다. 그젯밤 10시쯤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순찰차 11대를 동원해 약 4시간을 수색했습니다.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로 경찰은 작성자 신원을 파악하는 등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을 20명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자수했고 경찰은 인천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틀간 신림동 인근 살해 예고글이 반복된 건데 모두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조 씨를 옹호하거나 남일 같다고 조롱한 데 따른 반발심으로 보입니다. 끔찍한 사건 뒤 반복되는 살해 예고에 신림동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데다가 또 공포심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기 있는 지역,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경찰은 기동대 1개 제대와 형사들을 신림역 인근에 배치하는 등 특별 방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 협의회가 어제 공식 발족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동일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정부 기관들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급급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관계 당국도 사정 당국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결국 일선 담당자만 처벌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봤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후진국형 인재되풀이로 피해자가 됐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합동분향소 운영기간 1달 연장, 수사과정 공유 등 6가지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남은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방법 보완. 유가족 협의회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는 충분했는지 지적했고 침수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공개 등 일부 유가족의 요구사항도 함께 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력 부족으로 합동분향소를 오는 29일까지 사흘만 더 운영하기로 하고 유가족 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수습 종합 지원반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수해 속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면서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며 다음 대선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단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만장일치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 5월로 차기 총선 직후입니다. 국민 강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선 출마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15일 홍 시장은 충청과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대구의 한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는 글을 올렸고 국회에서도 취재진에게 부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하고 수해 봉사활동까지 나섰는데 당 윤리위의 중징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참 길었던 올여름 장마, 어제부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당장 어제부터 강릉은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았고 밤에도 전국 곳곳이 푹푹 찌며 시민들은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역대 세 번째 많은 비를 내리며 32일 만에 끝난 장마가 지난 자리는 찜통더위가 이어받았습니다. 도가 아열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전국이 달아올랐습니다. 강릉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다른 곳도 30도를 넘겼는데 그동안 내렸던 장맛비로 인해 습도까지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훌쩍 높아져 전국이 그야말로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한낮 더위는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선 지난 25일 밤까지 나흘째 연달아 열대야가 이어졌고 지난밤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잠을 방해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공식적인 장맛비가 끝났지만 매우 강한 소나기로 인해 비 피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난 상층엔 찬 공기가 남아있어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달 말까진 전국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 국지성 강한 소나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태풍과 같은 열대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어 강도와 경로에 따라 강수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태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여름 장마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속에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어제부로 종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졌고요. 어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면서 세종과 광주, 경주 등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토요일에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밤사이에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낮 할 것 없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는 종료됐지만 당분간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곳은 최고 8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27.1도, 제주는 26.6도 등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오늘 부산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참전국 대표,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합니다. 앞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는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해당 영향 구간의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 선언 20일 만에 국회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시작부터 거친 난타전이 벌어지며 진실 대신 정쟁만 오갔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손팻말을 내걸고 시작한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핵심 자료가 빠졌고 그나마 공개한 것도 편집, 조작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원 장관은 사태의 시작은 이해찬, 이재명 두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거짓 선동이라며 두 사람의 사과가 먼저라고 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이딴 태도 지적에는 다소 예민하게 맞받았습니다.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국민의힘은 외압에 의한 노선 변경이라는 야당 주장에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왜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뭐 잘못됐니? 누가 과장에 어떻게 변경했니? 그 쓸데없는 어떤 그런 논쟁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원 장관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야 정쟁만 이어지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새롭게 밝혀진 진실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고속도로 사업의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 못지않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역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안병욱 기자가 평행선을 달린 쟁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혼자 백지화를 결정할 수 없고 사전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용산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진짜로?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혼자 결정했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장관이 백지화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서면 예타안에 대한 용역업체의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건 지난해 3월이고 용역업체는 착수 50일 만에 강상명 종점이라는 대안 노선을 제시합니다. 야당은 국토부와 외부에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한 50일 만에 이런 대안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부당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수행 업체에서 그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부터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국토부는 예타안보다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단순한 교통량 분석에 따른 추측일 뿐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강상면 대안 비시 분석 결과를 내놓으세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경제성 분석은 노선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다음에 하는 절차라며 업무와 실무를 모르는 것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앞서 국회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과 공방이 펼쳐졌다면 법사위에선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장모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마주한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포문을 엽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급기야 반말하지 말라고 설전이 벌어집니다.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우연히 훈계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야당이 최 씨에 대한 수사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고성이 오갑니다. 그 기소를 그 정부에서 했는데 그걸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지금 법무부가 불파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최강욱 의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야당은 또 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도 공세를 폈는데 여당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업을 보고 매입한 토지가 아니라 선대부터 오랫동안 살아온 땅이라는 말씀을.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업 백지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슈를 두고도 국회에서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이 무산된 건 한 장관의 지시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민주당이 권력을 이용해 사법 방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접견을 시도했다 거부된 민주당 인권위와 법률위 소속 의원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접견 불허 처분의 배경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 소속 민영배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장관이 회유와 강압 수사의 배후라며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오히려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맞섰습니다.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 임무죠. 법무부가 접견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접견은 말바꾸기의 통로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측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민주당은 자료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부산지법이 부산대 측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3달여 만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며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루게릭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기부를 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면 되는데요. 최근 많은 스타들 사이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씨는 어제 SNS에 임지연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기부 증서를 공개했습니다.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응원한다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자로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씨와 배우 이민호 씨, 장동건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을 만났습니다. 지드래곤이 이강인과 나란히 이강인의 유니폼을 들고 있는데요. 일본 투어 중인 PSG 경기에 지드래곤이 초청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지드래곤의 SNS뿐만이 아니라 PSG 공식 SNS 계정에도 올라왔는데 PSG 공식 계정은 부산 경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글도 덧붙여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한편 이강인이 소속된 PSG, 내일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 이후 8월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 투어 경기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 등 축구 스타들이 출전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돼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살인 용의자로 정신과 의사 부녀가 체포되면서 가족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4일 홋카이도 경찰에게 체포된 정신과 의사 다무라 슈와 그의 딸 루나. 루나는 지인이었던 62세 피해자 남성과 한 호텔 객실에 들어간 후 그를 살해하고 머리를 절단해 유기한 혐의를, 또 이 과정에서 아버지 슈가 딸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들 집에서 피해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분이 발견되며 어머니 히로코도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나의 할아버지는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대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 화근이 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73년 만에 귀환하는 호국 영웅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군은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어둠을 뚫고 하와이를 출발한 공군 특별수송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고 최임락 일병 등 7명의 유해가 내려지는 순간 전사자께 대하여 경례! (73년) 만에 밟는 고국 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수 경례로 호국 영웅을 맞이했고 예포 21발과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어 형을 만난 최일병의 막내 동생은 목이 메는 그리움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셔야 돼. 저도 형님이 찾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에 봉환된 7인의 유해는 미군이 6.25 전쟁 당시 및 이후에 수습한 전사자 중 국군 전사자로 판단된 유해입니다. 국방부는 차관이 직접 하와이로 가 유해 인수식을 거행했고 군은 수송기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을 때부터 F-35A 전투기 4대로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7인의 유해 중 유일하게 신원이 밝혀진 고 최임락 일병은 대전 현충원에 안치되고 나머지 유해는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이 진행됩니다. MBN 뉴스 황지현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승절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은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무기 공개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강순남 국방상과 인사를 나눕니다.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주관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방북은 3년 만입니다.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 важный партнер России, с которым нас связывает общая граница и богатая истор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우크라이나전이 길어지면서 압박을 느낀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홍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도 북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만큼 오늘 대규모 열병식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지난 2018년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까지는 대부분 오전에 열렸지만 3년 전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는 4번 연속 야간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처음 공개한 만큼 이번 열병식에서도 신무기를 공개할지 관심입니다. 열병식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북한이 무력을 과시하며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북중러 구도를 선명히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이죠. 얼마 전 개막한 여자 축구 월드컵을 한창 치르는 중이기도 한데요. 계절도 잊은 채 월드컵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호빗이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은 아담한 크기의 집. 조금 전까지 프로도가 앉아 있었을 것 같은 테이블과 소품. 영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마니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인데요. 영화 속 호빗들이 살던 마을, 뉴질랜드의 호비튼 세트장입니다. 관람객들의 옷차림에서 보듯 남반구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인데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치러지고 있는 여자 월드컵에 열기에 힘입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축구도 보고 풍성한 볼거리까지 즐긴 관람객들. 추위도 있고 그저 즐거워 보이죠. 흑해에 면한 콘스탄차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 중 하나라는데요. 습도가 높은 이곳의 아열대 해양 기후가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핑크빛으로 물든 호수를 만나보시죠. 흑해 연안에 위치한 루마니아 콘스탄차. 이곳의 테키르기올 호수 주변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감을 쏟은 듯 선명한 빛깔. 놀랍게도 자연적으로 벌어진 현상인데요. 바로 호수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의 작품입니다. 따뜻하고 염도가 높은 물에 서식하는 이 박테리아들은 특정 조건이 만들어지면 광합성을 하며 이렇게 핑크빛 색소를 만들어낸다고요. 꼭 홍학의 깃털이 빚은 것만 같은 신비로운 분홍빛. 강한 유황 냄새가 나긴 하지만 사람이 물에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인 식량난, 대체 음식으로 곤충이 주목받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식용곤충에 익숙하다는 일본에서는 그 마니아도 늘고 있는데요. 비주얼이 아직 우리에겐 좀 낯선 느낌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음 위에 올라가는 고명, 눈을 의심케 합니다. 거대한 물장군을 얹은 얼음잔에 사이다를 부어내는데요. 다 된 리조또에 말린 귀뚜라미를 뿌리는가 하면 연두부 디저트 위에 얹은 건 무언가의 유충입니다. 일본 도쿄의 이색 곤충 카페. 이걸 다 누가 먹나 싶은데 매운 음식들을 태연하게 즐기는 손님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내에서 늘고 있는 곤충 마니아들에 힘입어 주말엔 자리가 없을 때도 종종 있다네요. 익숙해지면 아주 평범하게 즐길 수 있다는 주인장.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태어난 지 57일이 된 아기가 머리에 손상을 입은 채 숨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도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이 집에 사는 한 아기의 아버지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뇌출혈과 골절 등의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가수는 아기가 머리에 손상을 입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아버지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법정으로 가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이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기의 어머니 역시 아기가 다리가 붓고 숨을 잘 못 쉬어 최근 일주일 동안 병원에 여러 번 데리고 갔다며 학대치사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목요일날 병원 갔다 왔는데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퇴원했고 일요일날 다리를 보니까 부어있어서 일요일에도 병원에 갔어요. 아기 아버지만 우선 입건한 경찰은 아기 어머니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빚까지 내며 뛰어들었던 불개미 소액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2차 전지주 에코프로. 개장하자마자 치솟기 시작해 150만 원을 돌파하더니 순식간에 고꾸라집니다. 다른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는 흐름에 코스닥 지수도 순간 6% 넘게 하락하며 급락장을 연출했습니다. 한 산업의 주가가 하루 사이 이 정도로 급변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과열에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죠. 매물을 불러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이처럼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돼 거품이 꺼진다면 결국 손실을 떠안는 건 빚까지 내 몰빵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 융자, 이른바 B2 잔고 금액은 25일 기준 20조 596억 원으로 3개월 만에 라더견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로 분류돼 최근 급등한 포스코 그룹주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며 연초 대비 4배 넘게 뛰었습니다. 대규모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시장에서 엑소더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유행을 따라 주식을 사는 이른바 밈 투자가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땅값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땅값이 줄곧 오르기만 했던 서울도 올해 상반기엔 떨어졌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면목동의 한 신축 빌라. 지난해 말부터 분양을 시작했지만 수요가 모자라 결국 전월세 임대로 방을 채웠습니다. 거기 임대로 거의 채워졌어요. 이 아파트는 금방 됐죠. 근데 작년 가을부터 안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신축 빌라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개발 행위 허가 건수도 10% 넘게 줄었고 땅값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지가는 0.01% 떨어져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국 땅값 상승폭도 0.06%로 12년 만에 가장 낮아졌고 제주와 대구, 울산은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대부분 토지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주거용 대지는 0.26%나 떨어졌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토지 수요가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 위기나 고금리 상황도 토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땅값이 대표적인 주택 가격의 후행 지표라며 하반기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내년 상반기에나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전세 현상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게는 DSR 40% 대신 DTI 60%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코인 관련 범죄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난 17년 4,6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원을 넘게 급증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내리면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상승에 머문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어제부로 종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졌고요. 어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면서 세종과 광주, 경주 등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모레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낮 할 것 없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는 종료됐지만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국제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곳은 최고 8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고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남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27.3도, 제주는 27.1도 등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필리핀 해상에는 열대저하부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달하겠고요. 이후 날씨는 태풍의 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변동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